예, 안녕하십니까. 이혼 분야 최강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상간자 소송 관련된 글을 포스팅 해드렸습니다. 글 주제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간자가 배우자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사례입니다. 자,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대응하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고, 그 정형화된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 상간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상간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 쪽 부부 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 또는 세 번째, 배우자 있는지를 몰랐다. 네 번째, 원고 측에도 폭행이나 명예훼손, 주거침입과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겠다라는 등의 4가지의 정형화된 항변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세 번째, 배우자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항변은 상간자 소송에서 워낙 상간자가 레파토리처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통상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해석하거나 입증 책임을 아예 상간자 측에 전환해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례적으로 배우자 있는 줄을 몰랐다라는 상간자의 항변을 받아들여서 원고 패소 판결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가 어떻길래 평소와는 다르게 이러한 사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 먼저 사실관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중에서 남편을 감남, 철을 을려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감남과 을려는 2002년 12월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죠. 자, 그런데 을려가 결혼한 지 9년이 되던 해에 다단계인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상간남인 병남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을려는 병남과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4개월 동안 주고받은 문자가 무려 4천여 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새벽 3시나 6시 등 아침 이른 시간에 주고받은 것이 있고, 또 자정 넘은 시간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통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 회 직접 만나기도 한 사실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죠. 그러던 중 을려가 새벽 2시 30분에 귀가하게 됩니다. 평소 을려의 외도를 의심하던 감남은 을려를 폭행하게 되죠. 그리고 을려는 간신히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집을 뛰쳐나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시점부터 별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을려가 병원에 입원한 지 6일 만에 병남과 1박 2일로 충남 태안군 안면도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그로부터 19일 후에는 감남이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과 동시에 을려는 자기가 쓰던 휴대전화로는 연락을 받지 않고 친정엄마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해서 병남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 소송 절차 내에서 감남이 을려의 통화 내역 조회를 신청합니다. 그러자 을려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병남과 통화하기 위해서 개설한 친정엄마 명의의 휴대전화도 모두 해지해버립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던 이듬해 을려와 병남 간의 외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감남은 계속 중이던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병남에 대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이에 대해 1심은 약 10개월간의 심리를 마친 후에 감남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상간남으로 하여금 1,500만 원을 감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병남이 즉각 항소하였고, 이렇게 시작된 항소심에서 약 5개월간의 심리를 마친 후에 드디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과연 판결 내용은 어땠는지 당사자의 주장들과 그리고 판결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에서 감남의 주장은 병남이 을려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2010년 12월경부터 서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감남과 을려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따라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함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병남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자신은 아메이 사업과 관련해서 을려를 알게 되어 서로 사업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상담을 해준 것뿐이다. 따라서 부정행위는 없었다. 그리고 을려가 유부녀인 사실은 감남으로부터 상간남 소장을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항변하죠. 이에 대해서 2심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병남이 을려와 교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감남과 을려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바로 감남과 을려 간의 교제였다. 하지만 감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을려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병남이 알았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감남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례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을려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병남이 몰랐을까요? 저희 솔로몬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을려는 결혼한 지 8년이나 되었고 아이 둘을 둔 주부입니다. 그렇다면 대화나 행동 속에서 아이 엄마 냄새가 당연히 풀풀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원이 통상의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몰랐다는 상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이 사건에서 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과는 다르게 을려가 유부녀인 사실을 병남이 몰랐다고 판단했을까요? 정말로 재판부는 을려가 유부녀인 사실을 병남이 몰랐다는 그 항변을 믿었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변호사님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이유로 병남이 승소하게 됐느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우선 항소심에서 병남 측이 승소한 이유 중에는 분명히 병남의 소송 대리인 측에서 이른바 삿바싸움을 잘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서 소위 삿바싸움이라 하면 우리 측이 피해자이며 선의편이고 동정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고,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악의편이며 곤장을 때려야 될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인상을 판사님한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삿바싸움은 우리 솔로몬이 누누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주장을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병남이 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병남 소송 대리인이 소송 절차 내에서 이러한 삿바싸움을 잘 해준 덕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간남 측에서는 너무 아니했죠. 통화를 많이 했다든지 함께 1박 2일로 안면도를 다녀왔다든지 하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외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관계에서 봤듯이 을려와 병남이 불륜 관계였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죠.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고 안면도를 1박 2일로 여행 갔다 오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상식으로 그렇지만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빼박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판사로 하여금 병남에 대한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외도 증거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었죠. 상간자 소송에서도 이혼 소송에서처럼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삿바싸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남 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패소한 것이지,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상간남인 병남이 을려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아도 병남이 을려와 부정행위를 했다느니 외도를 했다든지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저 교제를 했다라는 등의 좀 애매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교제하였다는 표현은 판결문에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2심 재판부가 왜 교제했다는 표현을 쓴 것일까요? 판사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정황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교제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병남이 외도 상대방인 을려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간남의 소송 대리인으로서는 을려와 병녀 간에 더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에 시도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 간남의 소송 대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만약 이 사건에서 을려가 병남과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과 같은 빼박 증거가 제출되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달라졌을 겁니다. 즉 병남이 당연히 을려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다라고 법원은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가진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근데 그런 사안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사라면 그런 사안에서 과연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겠습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판단해서 단편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판단하고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승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 소송 전에 증거 수집을 하는 것에 최우선을 둡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우리 솔로몬은 수임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증거 수집팀을 가동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면 그것만으로 소송은 90% 끝난 겁니다. 이미 사건은 우리 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간남 측 소송 대리인처럼 빼박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간자 소송이나 배우자 외도를 이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써드린 글을 좀 내가 자세히 읽고 싶다 그러면 저희 블로그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블로그 주소는 글 밑에다가 저희들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